안녕하세요. 향기책방입니다. 코로나가 언제쯤 끝날까요? 코로나 전의 일상으로 정말 돌아갈 수 있을까요? 코로나를 기점으로 우리의 생활이 많이 변화했죠. 그 중에 으뜸은 우리를 집이라는 공간에 강제로 머물게 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의 책, 떠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다면의 오소희 작가님은 행복을 찾아 집을 떠나 여행을 가고 다시 또 행복을 찾아 여행을 다니다가 그 여행을 멈추고 집이라는 공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작가님은 20년 만에 갖게 된 부암동의 집을 직접 설계하고 짓고 인테리어에도 참여함으로써 그동안에 가졌던 집이라는 공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고 애착을 가지게 됩니다. 떠남, 여행이 간절한 이 시기에 떠나지 않고 지금 내가 사는 공간에서 행복을 찾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단지 머무는 공간으로서의 집이 아닌, 꼭 집을 떠나 어디론가 가야 하는 여행이 아닌, 우리가 선입견처럼 가졌던 집과 여행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금 여기, 내가 사는 세계에서의 행복을 찾는 작가님의 마음의 울림소리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옥탑방 창문에서 바라보면 낯선 밤길들을 걷는 동안 나는 안에서 솟아오르는 단 하나의 뜨거운 욕망에 당황하곤 했다. 피로한 몸을 누일 집을 갖고 싶다. 집을 박차고 떠난 자가 갖기에는 당황스러운 욕망. 그러나 그것이 결국 내가 떠난 이유였다. 언젠가 인터뷰에서 말한 적이 있다. 행복한 사람은 떠나지 않는다. 그냥 산다. 내 삶의 어떤 것과 극심히 불화할 때, 제자리에서는 끝내 답이 보이지 않을 때, 그것에 답이 될 지혜를 찾기 위해서 나는 길을 떠났다. 부모의 집에서 나는 불행했다. 부부의 연으로 세운 집에서도 나는 불행했다. 불행의 정의는 모호한 듯하지만 사실 명확하다.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큰 상태. 불행을 줄이려면 기대에 현실을 맞춰 내가 현실을 적극 견인하거나 현실의 기대를 맞춰 나를 낮추고 자족해야 한다. 젊은 나는 기대치를 낮출 수 없었다. 견인하다가도 쉽게 지쳤다. 행복은 너무나 어려운 과제였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과제였다. 아이를 보면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더 또렷해졌다. 행복하지 않은 집에서 성장기를 보낸다는 것이 무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런 대물림은 하고 싶지 않았다. 행복해지는 지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에 사로잡혀 새로이 가방을 어깨에 맸다. 가방은 조금도 무겁지 않았다. 그러나 낯선 길 위에서 밤을 맞으면 꼭 쥔 주먹 속까지 기어코 어둠이 깃들었다. 메마르고 비좁은 자신의 한계와 슬프게 직면했다. 지혜라니 여시나 먹어라. 불을 밝힌 창문 속 집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부러웠다. 여행자가 집안을 들여다보며 느끼는 그것은 여행하지 않은 자가 드라마나 영화를 찾아보며 느끼는 그것과 비슷한 것일지도 모른다. 환상일 뿐이야. 그들이라고 모조리 행복할 리가. 스스로에게 말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나만 빼고 모두에게 집이 있는 것 같았고 집이 있는 모두가 행복한 것 같았다. 집을 박차고 나오니가 집을 찾는 모수는 터덜터덜 어둠 속에서 찾아 들어간 게스트하우스에서 모닥불에 장작을 집어넣고 장작이 오롯이 재가 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연소되었다. 맞아, 나도 그랬어. 떠날 수밖에 없었지.
떠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었다면 참 좋았겠지. 그런데 더는 낮출 수 없었지. 더 바랄 수밖에 없었지. 떠나고 싶어 후련히 떠나왔지만 떠났다고 딱히 변한 것은 없는 떠난 자리들을 여행자들은 조금씩 그리워하거나 원망하거나 그저 하룻밤 잊었다. 위안을 넘어선 팩트. 도시 전체가 살아있는 박물관이자 역사적 사건의 무대인 로마에서 보름간 머문 적이 있다. 100년 묵은 건물의 옥탑방, 그곳 옥상에서 빨래를 널며 저 멀리 바티칸 성당 뒤편으로 내려앉는 보랏빛 석양을 바라보노라면 종종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창문 하나하나까지 아름다운 곳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그 질문은 다시 완벽한 얼굴로 태어난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평생 다 못 쓸 재산을 태어나자마자 물려받는 것은? 이런 질문들로 이어졌다. 질문이 이렇게 이어지면 답이 별로 어렵지 않았다. 쉽게 주어진 것은 귀하지 않은 법이라 그들은 못 가진 이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마어마하게 행복하지 않다. 제 아무리 쉬워 보이는 인생에도 날카로운 돌부리가 있고 그것만으로도 인생 전체가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자기 위안을 넘어선 팩트다. 반대의 질문들도 이어보곤 했다. 내전 중인 나라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매일 끼니를 찾아 헤매야 한다는 것은? 태어나자마자 지질이 가난한 11남매 중 막내가 되는 것은? 어렵게 주어진 것은 귀한 법이라 그들은 가진 이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마어마하게 불행하지 않다. 제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인생에도 간간히 내리쬐는 햇살이 있고 그것만으로도 인생 전부가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한 자기 위안을 넘어선 팩트다. 나는 20년 만에 커튼을 가진 사람답게 온 집안의 커튼을 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온 집안의 커튼을 닫는 것으로 하루를 마감한다. 커튼을 열며 새 하루의 햇빛에 감사한다. 하루치 시동을 걸고 의욕을 장착한다. 커튼을 닫으며 새 달빛에 감사한다. 시동을 끄고 놀거리를 찾는다. 집에 커튼을 단 것은 마침 겨울이었다. 겨울에는 제 아무리 얇은 시폰 커튼도 창문과 집 사이의 공간을 만들어내고 거기 공기와 온기를 품었다가 건드리면 툭 달걀처럼 깨어지며 그것들을 퍼뜨렸다. 그리고 생각했다. 봄도 좋을 것이다. 여름도 좋을 것이다. 가을도 좋을 것이다. 그냥 다 좋을 것이다. 20년쯤 기다렸다 소유하는 모든 것은 계절 따위 타지 않는 법이니 어렵게 주어진 것은 귀한 법이라. 아들이 떠나는 날. 그런 날이 올 줄은 알았다. 언젠가 다 큰 아들에게 잘 가라 말할 날이. 그것은 울 일이 아니고 축하할 일이니 그런 날이 오면 울지 말고 축하해줘야지. 숱하게 생각했었다. 그런데 막상 그날이 되자 대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느 마음 방구석에 쟁여두었던 것일까? 한없이 눈물이 쏟아졌다. 그날 우리는 발리 우붓에 있었다. 아들은 페르마타 하티 보육원 아이들과 캠핑을 갔고 저녁에 돌아오면 밤 비행기를 타고 혼자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나는 우붓에 남을 것이었고 아들은 한국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할 것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기 전 3달간 진짜 사회생활을.
아들의 미래에 대해 내가 그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없음은 물론 아들이 세운 계획을 나와 공유하지 않겠다고 해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아들의 인생은 이제 온전히 아들의 것이었다. 사춘기 이래로 나는 늘 내가 참아주고 기다려준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부모가 참아주고 기다려준다는 표현은 우스운 것이다. 무엇을 참고 기다리는가? 자식이 내가 바라는 대로 되기를? 애초에 불가능하고 어리석은 유예다. 아들이 자란 세계는 내가 자란 세계와 다르다. 그가 살아갈 세계도 내가 살아갈 세계와 다르다. 아들은 내가 바라는 이상과 다른 자신만의 이상으로 살아갈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벅차고 피곤할 것이다. 뜻대로 되지 않는 자신을 붙잡고 때때로 좌절하고 때때로 성공할 것이다. 이미 살아본 그 맥락을 잘 알면서 참아준다고 기다려준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조금 살아보았다고 아들 곁에서 안절부절했다. 부모라는 집단은 숙명적으로 보수 집단이다. 숙명적으로 보수였던 미안함으로 미처 알지 못했던 방구석에 들어가 쟁여두었던 눈물을 모조리 닦았다. 참회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구석구석 깨끗이 걸레질했다. 열심히 닦고 또 닦으며 아들과 함께한 날들을 되돌아보았다. 아들이 처음 3kg으로 내게 온 그날부터 엄마 처음 부른 그날부터 처음 5 발자국을 걸은 그날부터 내가 아무리 초라한 날에도 엄마 사랑해 말해주던 날들도 3발에서 4발로 다시 2발로 숨차게 함께 달린 자전거 길도 내 키를 앞지르던 11살의 봄날과 방에서도 이어폰을 끼고 앉아 보수의 말에 대항하던 15살을 그리고 종종 어른의 눈빛을 하고 마주 앉아 고개를 끄덕이는 지금 19을 그날 아들에게 나는 편지를 썼다. 내 인생에서 앞으로 너만한 여행 친구를 찾지는 못할 거야. 그토록 순수하고 그토록 활기차고 그토록 사랑이 많았던 내 최고의 여행 친구. 네가 내 인생으로 들어와 주어서 엄마는 엄청나게 커버렸다. 그 성장을 잘 감당할 때도 있었지만 네가 이미 눈치챘다시피 어른 노릇이 힘들어 네 앞에서 한계를 드러낸 적도 많았지. 좋은 밥과 편안한 잠과 깊은 포옹만 주면 되었을 텐데 그보다 더 많은 게 필요한 줄 알고 어리석게도 많이도 뛰어다녔다. 엄마의 분주했던 어리석음 일랑 잊고 좋은 기억만 가져갈 수 있다면, 네가 그럴 수 있다면, 네가 떠나고 나면 엄마는 다시 작아지겠지. 24시간 어른이 아니어도 되는 편안함으로 살아갈 거야. 간혹 내가 철진한 농담을 하거나 간단한 셈을 틀리거나 소중한 것을 깜빡깜빡 잊어도 지금부터 너는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렴. 이제는 네가 어른이 될 차례니까. 엄마라는 거대한 이름을 나처럼 작은 사람에게 선사해 주어서 고마웠다. 사랑한다. 마음의 모든 방을 비우며 엄마가. 눈물이 숨겨진 최후의 방까지 모두 닦은 뒤 아들이 캠핑에서 돌아오기 전 세수하러 갔다. 맑은 얼굴로 아이를 맞았다. 그때 내게 뛰어들어와 안기는 아이는 언제나 향기롭고 보드랍고 싱그러워서 환한 태양처럼 방금 내가 울던 자리에 빛을 비췄다. 덕분에 슬픔에도 절망에도 함몰되지 않고 오늘까지 살아왔다. 그러니 오늘 아들 앞에서는 울지 않을 것이다. 세수하면서 다짐했다.
축하만 해줄 것이다. 감사만 할 것이다. 큼직하게 스테이크를 썰어 먹어야지. 우리는 또 잘 살아갈 것이다. 결핍인 줄 알았던 것의 과잉. 우붓 사람들은 적게 먹는다. 반 공기 정도의 밥에 두어 가지 정도의 반찬. 그래서 우붓에 도착하면 처음 며칠은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는 것만 같다. 잠들 때 배고파 신음하며 잠들고 아침에 눈을 뜨면 시계부터 본다. 조식 시간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언제나 너무나 쉽게 조금쯤 살이 빠진다. 살이 빠질 때쯤 되면 배가 고프다가 몸이 가볍다로 바뀐다. 적은 음식이 편안해진다. 지난 며칠간 느낀 배고픔은 사실상 한국에서 늘 지나치게 먹던 것에 대한 상대적 감각이었다는 걸 깨닫는다. 우붓의 인터넷은 느리다. 뉴스나 확인하고 메일이나 주고받을 정도. 그나마 아예 터지지 않는 곳도 많다. 그래서 우붓에 도착한 처음 며칠은 필요한 것들과 차단된 느낌을 받는다. 큰 파일은 밤새 다운받다가 내가 미쳐 포기하고 잠든다.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가도 허약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일은 이미 끝마쳤음을 깨닫고 슬그머니 내려놓는다. 언제나 너무나 쉽게 오프라인 상태에서 두 손이 놀고 있다. 두 손이 노는 것이 자연스러울 때쯤 되면 차단되다가 자유하다로 바뀐다. 오프라인 상태가 고마워진다. 지난 며칠간 느낀 차단은 사실상 한국에서 늘 지나치게 연결되어 있던 것에 대한 상대적 감각이었다는 걸 깨닫는다. 채소와 밥을 볶은 적은 양의 식사를 마친 뒤 나는 축구장 앞에 세워둔 오토바이로 돌아간다. 덜 채워진 위장이 내게 안정감을 준다. 나의 몸과 위장은 조화롭다. 나의 몸과 자신감도 조화롭다. 샤워를 한 뒤엔 대충 걸쳐 입고 눈썹이나 매만질 뿐이지만 거울을 보면 언제나 내 체형이 마음에 든다. 볕에 그을린 기미는 건강해 보이고 머리 뿌리에서 올라오는 흰머리도 개의치 않는다. 80cm도 넘는 긴 머리에서 고작 1cm일 뿐. 79cm나 되는 검은 머리가 내게 남은 젊음의 시간인 것 같다. 머리끝에서 물방울이 뚝뚝 흘러내리건 말건 슬리퍼를 신고 오토바이에 올라타곤 한다. 오토바이가 속도를 내고 젖은 머리가 바람에 마르기 시작하는 순간이면 이내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느낀다. 큰 나무가 있는 공터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이 다 있다. 덜 채우고 비워놓음으로써 풍성해진다. 나는 한국에서 언제나 조금 더 군살이 붙어 있다. 조금 더 먹을 시간은 있으면서도 조금 더 운동 시간을 확보하려면 전투가 된다. 나의 몸과 자신감은 조화롭지 못하다. 외출할 때면 드라이어로 머리칼에 웨이브를 잡고 공들여 화장하고 옷을 여러 벌 입었다 벗는다. 그렇게 공들여도 거울을 보면 내 체형이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 뿌리 쪽 흰머리는 언제나 눈에 거슬린다. 80cm도 넘는 긴 머리에서 고작 1cm 차지했을 뿐인데 그것이 내게 남은 점점 나를 장악할 노년의 시간 같다. 우붓에서 만들어 온 기미는 화장으로 잘 커버되지 않아 신경질이 난다. 언제나 나만 아는 단점이 내 눈에 더 부각된다. 열심히 채우지만 늘 충분히 부족하다. 궁금하다. 이 욕망에 과연
완성이란 게 있을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향기책방이었습니다.